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 정유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차도원 소장님과 또 한 분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고영경 박사님이라고 그랩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어서 저희가 또 한번 모셔서 그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국내에서는 그랩이라는 서비스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좀 그렇게 좀 그랩 연구를 오래 하시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랩이 사실 처음 생긴 게 이제 2011년, 2012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차가 아니면 약간 다니기가 불편했어요. 택시도 다 있고 뭐 전철도 있고 있기는 버스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너무 차가 막히고 그다음에 택시 숫자가 부족한데 정작 택시를 살 순간에는 차가 막혀서 불러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바가지 요금 우리나라 옛날에 많았던 것처럼 그런 게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항상 전화를 걸었어야 됐거든요. 콜택시. 콜택시. 길 가다가 나가면 시내 말고는 나가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그래서 항상 전화를 했는데 막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을 못 맞춘 적도 있어요. 그럴 때 나온 게 마이택시라는 앱이 나왔어요. 지금의 카카오 택시 같은 모델이 딱 나왔던 거예요. 2012년에. 그런데 이제 그게 금방 커지면서 그 우버와 같은 모델이 된 거죠. 택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차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델을 처음 도입한 거예요. 예, 물론 우버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안함 경험을 선사한 거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제일 중요한 걸 그 한 번에 허들을 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폰만 하나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싼 값에 원하는 장소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첫 번째 디지털라이제이션 경험을 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택시일 때는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마이택시가 금방 그랩으로 넘어가면서 아 저는 이 회사야말로 진짜 동남아 전체에서 혁신을 일으킨 회사다. 왜냐하면 동남아 전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교통, 트랜스포테이션, 모빌리티 프로블럼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나온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는 분명히 잘 된다.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나는 진짜 이노베이터다. 예, 그런 생각. 없으시죠? 예, 주식을 살 수 없. 저는 이제 살면서 그 문제점을 느끼고 이게 편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동남아시아 그 모빌리티 시장은 좀 국내랑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국내는 훨씬 이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시라는 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중에 하나이고 택시가.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 빼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원하는 데를 다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나라 도시는 거의 없죠. 1000만 명 이상 도시들. 예. 그러면 지금 그랩이 동남아시아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라이드 하죠. 헤일링. 라이드 헤일링에서는 동남아 8개국에서 전체 오버롤 하게 보면 70% 정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게 우버도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또 손정희 회장 얘기를 하면 우버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로컬 컴퍼니를 메이저 플레이로 놓고 우버를 쫓아냈는데 그때 그랩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게 페이였죠. 우버가 쫓겨났던 게 이제 뭐 중동의 전자지갑이라든가 여기 또 현금만 있었잖아요. 근데 우버는 신용카드만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하면서 다 쫓아내고 그랩이 지금 거의 뭐 동남아는 장악한 거죠. 코로나 대유행으로 그랩도 많이 좀 어렵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자기네 이제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인지 지금도 정확한 숫자는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IPO 가면서 IR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어드정트 넷 레비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상장 시점에 공식적으로 하는 그 레비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지금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든 기존에는 자기네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정확하게는 라이드 헤일링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남아의 대부분 대도시가 다 락다운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확 줄어서 거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좀 레이오프가 밑에서는 안 일어났고 위에서는 좀 일어났었고 뭐 그랬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다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랩 푸드라는 게 있었어요. 딜리버리. 그래서 놀고 있는 이 기사들을 다 원하면 딜리버리로. 그러니까 갑자기 확 딜리버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랩푸드가 전체 딜리버리 시장에서 한 반 이상 먹었을 거예요. 그 딜리버리 쪽이 차로도 되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지금 그게 약간 네. 문제인데 그게 되니까 아마 또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예. 좋아하는 근데 인도네시아만 해도 오토바이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프로젝트. 예. 오토바이 부르면 이제 사람을 사람을 이제 오토바이로 타고 가요. 왜냐하면 너무 차가 막히고 싸고. 예. 그래서 그런 각 국가별로 메이저 교통수단이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네. 바로 이 일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푸드 딜리버리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넘겨가면서 푸드 딜리버리가 굉장히 급성장해서 2020년 매출 구성에서 보면 딜리버리가 더 커요. 그래서 그 딜리버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나가지 말고 장보기 앱을 써라고 장려를 했어요. 아예 리스트를 주고 네.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슈퍼도 가지 말라고 네. 장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계속 늘었고 네. 그랩이 그래서 그랩마트가 아주 미미한 존재였거든요. 그래 우리 마트도 있어요. 배민 그렇죠. 비마트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되게 미미한 존재였는데 얘가 이제 점점 의미 있는 사이즈로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다 딜리버리 섹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른 이름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모빌리티, 네. 딜리버리, 그다음에 그 파이낸셜,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아더스 그래가지고 뭐 호텔 네. 부킹이나 뭐 기타 등등 그렇죠. 모아서 하나. 선물. 그래서 지금 다시 4개의 섹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없네요. 보면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퍼랩 이 회사가 제일 약한 게 매출이 그래도 늘려면 뭔가 그렇죠. 커머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로스 머천다이즈 맞아요. 밸류가 이게 늘어나려면 커머스가 붙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그냥 이 커머스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기네 안에서 이제 그 샵이 들어와서 혹은 뭐 푸드가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고 아니면 자기네 안에 이제 그 브랜드 매장 연동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 팔고 예. 결제를 그래페이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결국 원천치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그래페이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SK도 페이가 있고 대표적으로 네이버 페이하고 맞아요. 네이버 쇼핑이 붙인 것처럼 네, 네. 예. 이번에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아직 적자예요. 지금 IR 자료 그거 나온 걸로 봐도 적자가 뭐 2.9 빌리언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적자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매출에 비해서. 근데 이제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라이드 헬링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아쉬웠던 거는 작년에 만약에 그 전에 상장이 돼 있더라면 이 매출이 줄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에서 다 지금 테크 컴퍼니들이 막 투자를 하고 플랫폼 컴퍼니들이 날고 있는데 상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 모든 관심을 쇼피를 가지고 있는 CEO 혼자 컸거든요. 이렇게 주식 수익률이 뭐 거의 800%.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테크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그 회사 하나뿐이에요. 무슨 뭐 반도체 이런 회사가 아니라 네. 하나뿐이니까 모든 자금이 이제 다 거기 갔죠. 물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 패턴이 바뀌긴 했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글로벌 기업인데 그랩이나 아니면은 그들은 영향을 좀 받질 않을까요? 예, 받을 상황이 거라고 봐요. 바뀐다면. 근데 투자자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나마 네. 보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이커머스로 옮겨간 것은 다시 네. 백하기는 어렵다. 생각하기는 어렵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오프라인 대체제로 그렇죠. 갈 수 있는 거라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미 주문해서 뭔가 그 식자재라든가 이런 네. 거 주문해서 사는 거는 다시는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베트남도 진출했고 이제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 그랩의 이제 글로벌 전략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글로벌 전략을 나갈 수 있는 나라는 다 나갔잖아요. 이미 네. 이제 그 지역적 확장은 의미가 없어요. 동남아 네, 10개국에서 동남아에서. 8개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보다 좀 더 중소도시로 나가는 지금도 한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100개, 200개 더 나가는 건 큰 의미는 없고 동남아. 예. 그렇죠? 예, 거기서 더 밖으로는 나가기 힘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가 이제 기회가 있어 보이는가 보면 라이드 헤일링이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다시 예전 수준으로 살아나고 올라와도 있어요. 예, 네. 올라와도 아직 더 큰 성장의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글 테마스 베인에서 나왔던 그 동남아 이코노미 그 보고서를 보면 네. 아직도 2025년까지 라이드 헬링 시장 자체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 저는 그 라이드 헬링 섹터는 여전히 클 수 있다. 근데 왜 다른 쪽으로 좀 확장하는 게 어렵다고? 왜냐면 일단 보면 그 동남아에서 잘하던 애가 가서 잘할 수 있는 비슷한 영역은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그럼 이머징을 가려면 여기서
남미, 인도. 인도. 근데 인도는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이미 서로 어느 정도의 구획 정리가 끝났다. 지금 동남아에서 이커머스가 그렇게 크지만 굉장히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풀필먼트하고 라스트 마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네트워크를 갖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동남아 지금 이 그랩 같은 경우는 그럼 인건비는 어때요? 거기는 아직도 그래도 1인당 낮죠. 그 인컴이 낮기 때문에 이 나라들 안에서 전기차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전기 바이크로 그렇죠. 바꾸고 이런 수요에서 또 붙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파이낸셜 섹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 받았어요.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면 얘네가 뭘 할 수 있냐면 너 차 바꿀 때 우리가 론 해줄게. 바이크 새로 살 때 전기로 하면 우리가 얼마 론 해줄게. 보조해줄게. 예, 이게 지금 다 있거든요.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느 정도씩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더 커질 거예요. 뭐 당연히 ESG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미국 같으면 이미 다른 영역에 다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버이츠도 우버이츠의 경쟁자가 다 많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다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있고 리프트 뭐 예, 그다음에 뭐 핀테크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버페이가 있긴 하지만 이 자체가 핀테크 컴퍼니가 되는 건 아닌데 여기는 얘가 다른 것도 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좀 무주공산에 가까운 아주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던 영역들에 다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서브스크립션 쪽이었거든요. 보석 네. 경제. 그래프하고 고잭 정도면은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예. 그거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그랩의 서브스크립션, 라이드 헬링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있었어요. 그거만 있었는데 예. 그럼 없어졌다? 예. 나타났다? 제가 해봤거든요. 예, 그 예. 저는 네. 매일 그랩을 타는 그랩 프리미엄 유저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왔길래 이걸 해봤는데 네. 예상외로 이렇게 스킴이 정교하게 짜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이걸 사실은 좀 손해를 보더라고 처음에 많이 페이버를 주는 스킴으로 짰더라면 유저가 확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써보니까 네. 그렇게 이점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쓰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그냥 그때그때 쓰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랩 다른 서비스와 약간 연동한 이런 것도 좀 어떤 거예요? 어차피 그랩은 그랩 안에 그랩 리워드가 있어요. 그 아, 포인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거나 그랩 안에서 아. 쓰면 포인트는 다 쌓여요. 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뭐 또 그 뭐 다른 거 할 때 뭐 다 차감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랩이 슈퍼 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카카오가 비슷한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 뱅킹 다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뭐 안티 파이낸셜에 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있는 진짜 슈퍼 앱인 거예요. 그거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촘촘하지 않죠 아직. 그 중국산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랩 앱을 많이 썼다 약간 이런. 그렇죠. 왜냐면 경쟁자는 고잭이잖아요. 고잭 앱이 2015년에 나왔어요. 그래요? 회사는 2010년에 세웠는데 그럼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어떻게 영업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 오토바이 어디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걸 전화로 해준 거예요. 네. 폰이 그만큼 스마트폰이 안 안 됐던 됐었던 거예요. 그랩이 이렇게 성장할 때는 이미 이제 폰이 많이 깔렸어요. 네.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깔렸어요. 저가형 스마트폰이. 근데 그랩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투자자들이 야, 여기도 되겠다. 네. 그래서 얘네가 비슷한 모델로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사업의 데피니션이 다른 거죠. 그렇죠. 고잭의 성장 속도가 어마무지했어요. 지금 고잭은 좀. 그러니까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고잭이 1등이냐 그랩이 1등이냐 되게 아리까리해요. 왜냐면 서로 뭐 숫자를 안 내놓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확실히 있어요. 오토바이 부르는 건 고잭을 써요. 그죠. 차를 부를 땐 그랩을 써요. 그럼 어느 쪽이 수수료가 많이 나오겠냐? 오토바이? 차가 더 많이. 아 그래요? 사실 페이로 더 히트를 친 건 고페이였어요. 고페이. 또 각자 되게 강점이 예. 다르네요.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이 카드가 아예 엄청나게 많거든요. 말레이시아가 신용카드 그렇게 막 발급 잘 안 해주거든요. 그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랩하고 고잭하고 합병한다.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서 손정희 회장이 싸우지 마. 그만 좀 합병을 하자. 네. 덩치를 키우고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자. 캐시버닝 이제 그만하자. 우버랑도 그렇게 캐시버닝하다가 이제 좀 올려놨는데. 정리가 네. 근데 사실 그랩과 고잭이 라이드 헬링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페이에서도 싸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마켓은 되게 중요해요. 2억 6천이라는 제일 큰 마켓이거든요.
인구가 2억. 그렇죠. 그래서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안소니 탄 네. 예, 이제 그랩 파운더가 2명이에요. 아, 네. 이제 안소니 탄, 후일링 탄. 네. 성은 같은 탄 씨지만 네. 남매는 아니에요. 예, 동창이에요. 아. 근데 이 안소니 탄이 거절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거절? 사실 이거는 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보도는 안 네.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누가 그러면 네. 이 CEO를 가져가고 헤드가 될 네,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같은 사업을 같은 영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합병했을 때 이제 뭐 독점에 네. 안 그래도 독점에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면서 네. 좀 내부적으로 합의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합병은 깨지고 네. 그래서 고잭이 바로 토코페디아를 찾아가죠. 그래서 지금 토코페디아하고 고잭은 합병을 하기로 아,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예, 이제 세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합병을 하기로 해서 이름은 고토. 고잭의 고를 따고 토코페디아의 티오를 따라서 재밌네요.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었는데 손정희 회장의 생각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네요. 자기 예. 그죠? 그래서 아마 상장을 해서 돈을 좀 모으고 이니셔티브가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인도네시아에 아주 쏟아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엇갈렸다는 게 혹시 어떤? 아까 손정희 회장은 어쨌든 네. 그 헤일링이나 딜리버리나 전 세계 판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싶었고 이 판에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을 투입하고 싶었던 게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지금 처음으로 얻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 시장은 어차피 위너 텍소 손정희 그렇죠. 씨가 제일 마사요시 손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위너 위너 텍소를 텍소를 다 가져가는 그렇죠.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 그 그림이 안 나온 거죠. 이제 동남아 제일 큰 시장에서. 퍼즐을 하나 딱 못 맞췄네요. 네. 확실히 모빌리티만으로는 조금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거 하는 회사가 다른 걸로도 충분히 사업 확장력이 있으니까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모빌리티 업계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페이먼트예요. 페이먼트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네가 그 이제 이동체에 타고 딜리버리 되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HSBC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글로 가는데 고잭 카드가 있거나 그랩 카드가 있으면 데이터가 글로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게. 그 IPO 밸류에이션이 네. 작년에 올 초까지만 해도 막 20 빌리언, 25 빌리언이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나왔던 게 뭐 30 빌리언 그랬다가 35 빌리언 갔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게 39.4 빌리언 94 밀리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계속 기업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다가 점점 회복되는 걸 아마 보여줬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그렇죠. 분기 거까지 데이터가 다 나와서 네, 네. 마지막 분기 게 아마 굉장히 많이 살려줬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이렇게 짐작이 되고 왜냐면 2분기 때부터 딜리버리가 팍팍 치고 올라가는 게 나오는 숫자로 그러다가 이제 4분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숫자가 잘 완성이 됐을 거고 지금 1, 4분기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가능성 있다. 더 좋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40 빌리언까지 지금 최종 밸류에이션 거의 40 빌리언까지 계속 올라간 게 그게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동남아에 한 10여 개 기업이 지금 다 나스닥 간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온 게 네. C를 보니까 다 배가 아프죠. 그렇죠. 쟤도 적자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제 밸류에이션이 쿠팡보다 더 나가거든요. 그쵸? 네. 1200조예요. 좀 사실 그런 최근에 부분이 나온 얘기는 이제 이 스펙 상장에서 이제 성과가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예, 거의 네. 잘 안 전혀 나오는 거예요. 모빌리티는 더 없어요. 예. 특히 왜? 그쪽이 그 테크 쪽이 심해요. 더 없어요. 더 심해요. 예. 왜 혹시 왜 그런지 이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준비도 좀 짧았고 네. 그다음에 그 급하게 상장했어요. 예, 굉장히 성장성만 보고 상장을 가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예. 봤지 현재 가치를 안 봤어요. 예. 지나치게 미래 가치를 보다 네. 보니까 좀 지나서 뭔가 사건 사고나 네거티브한 뉴스가 나왔을 때 버티지 못하고 거의 빠져요. 예. CEO가 문제가 예. 있다, 잘렸다 이러면 그 뭐 기술이 의심된다,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지금 사실 이 스펙 상장 규모로 그랩이 최대거든요. 네. 예. 역사상 기록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큰 회사는 스펙 상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미 이제 돈 들어가기로 했다. 들어갔다. 제가 이제 블랙락 뭐 이런 글로벌 큰 데들이 다 돈을 넣었는데 안 팔고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3년이에요. 왜냐면 이 스펙 상장하고 뭐 이런 회사를 보통은 6개월, 10개월, 1년 안 넘기거든요. 짧게 가거든요. 근데 얘도 3년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는 거죠. 키우겠다는, 예. 그러니까 패스하겠다는 의지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펙 상장을 올해 좀 해야 되는, 어쨌든 이 분위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만큼 동남아 시장에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 3년 동안. 그죠? 그게 하나고, 아시다시피 우버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진 않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사실 마켓 쉐어가 그랩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버가 떨어지고 네. 그랩이 많이 가지고 있긴 했는데 서로 막 미친 듯이 돈을 썼거든요. 그 다 저기 비전 펀드 돈을 막 같이 쓰고 있었던 거죠. 한국도 좀 있으면 아마 비슷한 상황이 예. 나올 아 저는 그런 아주 정말 소비자한테 즐거운 시절이에요. 그렇죠. 얘가 프로모션 하면 얘 타. 그다음에 제가 돈 준대 그럼 제 거 타. 그렇죠.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 때 한국에 이제 그 시대가 왔어요. 이제 뭐 기업 가치를 올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또 약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랩은 그럼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투자금을 받게 되면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파이낸셜 섹터를 키우는데 그게 제일 가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머천트 부분은 이제 이커머스가 아니지만 그런 뭐 쇼핑의 형태를 좀 더 붙여서 덩치를 키우는데 제가 볼 때는 집중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네. 또 그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CEA, 네. CEA가 원래 여기서 제일 돈이 되는 건 가레나예요. 그래. 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그 프리파이어 네. 전 세계 대박을 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돈이 돼요. 근데 얘네가 이제 동남아 이커머스 1등하고는 쇼피. 네. 얘가 등치가 큰 거죠. 맞아요. 동남아 1등이니까 네. 얘는 적자예요. 네. 근데 얘네도 머니가 있어요. 네. C머니라고. 네. 예, C페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쇼피페이라는 게 쇼피페이라고도 하고 뭐 C페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 페이먼트를 가지고 이제 이커머스도 하고 그렇죠. 뭐 게임에서도 결제도 하고 그런데 얘네가 최근에 뭘 진출했냐면 인도네시아에서 푸드 딜리버리 진출했어.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 세 회사가 다 맞부딪히는 거예요. 원래 쇼피하고 토코페디아는 이커머스에서 맞부딪혔는데 그렇죠. 토코페디아가 인도네시아에서 1등 이커머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작년 연말로 해서 쇼피가 1등 이커머스가 됐어요. 네. 라자다는 일단 옛날에 내려갔고요. 네. 맞아. 그런데 얘가 뭐 고잭은 이제 고푸드라고 또 얘는 고푸드. 딜리버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하고 토코페디하고 붙었어. 그리고 그랩은 그랩대로 이제 뭐 딜리버리가 세고 뭐 네. 라이드 헬링 하는데 C가 이제 그것까지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 회사는 계속해서 어디선가에서 맞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예전에는 쇼피가 토코페디를 이길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커머스가 뭐 배달, 뭐 딜리버리나 모빌리티를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모빌리티 쪽에서 커머스로 나가는 게 빠를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네. 누가 분류를 잘 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래도 말레이시아 최근까지 살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주문을 하면 빨리 안 와요. 장복 이런 거는 빨리 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락다운 됐더니 창고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물류센터 창고. 예. 네. 뭐 어디는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디는 못 들어가고 이러면서 계속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포탈 베이스의 커머스가 별로 없고 이제 여기부터 그쵸. 시작이 된 거고 우리나라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탈이나 아니면 전문 업체가 이제 아마존처럼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커머스를 쓴 사람이 작년에 이커머스를 쓴 사람이 막 신규로 엄청 들어왔거든요. 막 뭐 몇천만 명이 새로 들어왔다고 네.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더 들어올 사람이 많아요. 그랩에 먼슬리 트랜잭트 하는 유저가 2,500만 명밖에 안 돼요. 장난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체 아세안 인구가 6억 7천만 명 보거든요. 네. 그 중에 아세안 8개국이 한 5억 8천만 명, 뭐 5억 이상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도시에 살면서 이런 걸 자연스럽게 쓰는
인구를 따지면 상당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걸 어느 선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3억 명이라고 보면 3억 이상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 아직도 그걸 열심히 잘 안 쓰시는 분이 많은 거지. 그리고 써도 뭐 하나만 쓰고 두 개는 안 쓰고 예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봐요. 그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2019년인가 한번 잠깐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네. 아마 전혀 들고- 헛소문일 거예요. 헛소문처럼 판명은 났고요. 그랩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이제 그랩 프레지던트 네. 그 믹마 인터뷰를 네. 할 때 물어봤어요.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냐. 네. 예.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딱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서 하기도 바쁘고 거기가 일단 네. 1차 타겟 네. 마켓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규제가 많다. 알고 있어요. 한국에 규제가 많은지 알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랩의 이 또 다른 사업 확장의 한 가지 축이라는 게 다 그런 식의 파트너십을 누구하고도 꼭 모빌리티가 아니라 뭘로 해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반이 다 8개 국가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동남아 와보신 분들은 그랩 써보신 분들은 다 그랩 좋다고 해요. 저도 예. 이게 뭐 좋다는 게 사용성이 편하다는 건가요? 너무 편하죠. 아무 현지어를 못해도 돼요. 왜냐면 네. 번역이 돼서 오거든요. 그게 우버가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랩이 뭐 상장한다는 뉴스는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그 상장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팩 상장에서 금방 빨리 가요? 금방 가요. 네. 네, 금방 갈 거고 올해 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을 그렇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될 때 분명히 그 어나운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렇죠. 지금은 투자자들한테만 나가 있고 네. 저희한테 안 나와 있을 뿐이지 그게 다 나올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숫자가 최종 파일링이 된 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숫자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재무제표로 지금 하나도 볼 수 그렇죠. 없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더 정말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죠. 저도 그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성장성이 계속 보이는 거죠. 시장이. 그렇죠. 근데 그랩을 여행 가서 한 번 타본 사람은 이 그랩이 그 나라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베트남에 가서 타봤어. 그럼 베트남 회사인 줄 알고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정말로. 어느 신문에 베트남 그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나라에도 그랩이 이렇게 크다는 걸 잘 모르신 거죠. 그랩으로 차만 타봤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간 사람 그랩회를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영역의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만 그렇겠냐고요. 똑같죠. 유럽이나 미국에도 똑같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분석가들이 붙고 동남아에 뭐 없냐? 야, 전 세계에 지금 테크 컴퍼니가 다 뜨는데 뭐 동남아에 뭐 없니? 얘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고 보고서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나오고. 네. 뭐 그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 괜찮거나 관심 많은 기업일수록 애널리스트 숫자가 많아져. 맞아요. 예, 그러면 더 평가 잘 받기가 좋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 CA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와요. 맞아요. 최근에는 그럼 혹시 다른 한국 서비스 중에서는 좀 어떤 거 타보셨어요? 뭐 우버도 지금 다시 택시 했고 예, 저는 무서 와가지고 이제 뭐 타다 뭐 이런 거. 예. 타보셨어요? 예. 짐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너무 타보고 싶은데 킥보드요? 킥보드를 너무 타고 싶은데 또 잘못해서 넘어지면 낙상할까봐 제가 지금 네. 약간 좀 연습 좀 하셔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냥 타면 한 번 안 이제 타보셨으면 약간 연습을 중년은 하시는 막 거죠. 타는 게 아니다. 한국은 제가 볼 때 이런 퍼스널 마이크로 모빌리티, 퍼스널 네. 모빌리티가 되게 앞으로 좋은 저는 굉장한 그렇죠. 네. 스타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또 우리가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예.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은 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자전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유럽이나 또 이제 미국 대도시만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앞으로 좀 그랩이 기대되는 것도 하나 더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뭔가 그
그랩이 시도하다가 안 했던 서비스들이 있어요. 아, 그 뭐 어떡하죠?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든가 아. 채팅이라든가 막 다 접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번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낸셜 섹터나 이런 거 말고 일정의 그 뭐 우리 같으면 뭐 웹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그런 그 페이가 바로 발생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켜주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한 20년 전, 20년 전은 아니고 하여튼 2년,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네. 카카오가 빨리 변했잖아요. 네. 카카오가 어마어마한 앱입니다. 네. 예. 예. 정말 이 피벗도 잘하고 뭐 갖다 붙이고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지금 그랩이 배워야 될 때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뭐 하나의 뭐 서브스크립션이라든가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그들이 앱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네. 개인 인증이 되기 때문에 뭐 구매하고 이게 전혀 예. 그런 서비스가 지금부터 줘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고 있을 정도면 네. 뭐 그랩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랩 얘기를 하다 1시간 이제 훌쩍 갔는데 좀 뭐 한 1시간도 더 해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랩에 대해서 진짜 현지 이야기를 많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좀 어떠셨어요? 아니 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아니. 아니야. 차 박사님이 너무 심한 아니야 많이 배웠어요. 모빌런티 주인공이신데. 전문가 앞에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주인공이신데. 아닌가.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와주신 고은경 박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